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고뇌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을 아시나요? 이제 9월 13일 대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9월 21일 추석 전 9월 21일 날 그 수도권 신규 택지 부분에 대한 3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30만 호를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5만 가구의 수도권, 서울 가구와 25만에 해당되는 수도권, 그 외의 수도권, 네, 그 30만 가구를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집값, 비이성적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고뇌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사실 이 9월 20일 오늘이죠. 오늘 발표를 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3일 비이성적인 집값을 잡고 투기 세력도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제 2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현미 장관의 고뇌를 하는 모습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당 당대표를 찾아가서 이제 분양 원가를 공개를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모습이 뉴스에 언급이 됐었죠. 이제 주택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 법안 계류 중인 그 법안으로 주택 원가 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 시행령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원가를 공개한다는 그 방향성을 선회한다는 그 뉴스가 잡혔었는데요. 그만큼 분양 원가를 공개를 했을 때 이렇게 일반적인 지금 같은 이제 분양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분양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가격적인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원가를 공개를 했을 때 그 정도 파급을 효과를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양가가 계속 높아질수록 집값은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출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을 개정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행령을 개정을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사항으로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분양 원가 부분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그런 시행규칙 부분을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민간 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 원가를 공개를 하게 돼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그 수를 원가 항목 부분에 대한 수를 줄였고요.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예 없앴죠. 지금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제 원가를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었고요.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 혜택이 과다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암시했던 적도 있고요. 그만큼 비이성적인 집값을 잡고자 하는 굉장히 의지들이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창현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는 공공 신규 택지 부분에 대한 8곳을 언론에 배포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그 사건을 간략하게 보면 신창현 국회의원이 그 LH 공사에서 진행 중인 신규 택지에 대한 설명회에서 한 공무원이 사진을 찍고 이를 신창현 국회의원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를 보고 신창현 국회의원은 그 LH 공사에서 원문을 요청을 했고요. 그 원문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를 언론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슈화가 됐었죠. 이를 왜 유포를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초선 의원이에요.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사실 중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안 사항이 비이상적인 그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중진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을 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토위에서 이제는 사임을 했고요.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나고 있죠. 공개적으로 지금 오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를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과천 의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창현 국회의원의 지역구인데요. 8군데 오픈됐던 언론에 공개됐던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픈이 됐는데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린벨트 지역을 다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나뉘고 1등급 같은 경우는 보존을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제는 5등급으로 갈수록 이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열리는 거고요. 9월 13일 대책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3등급 이상 3, 4, 5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3등급에 해당되는 그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기 세력들이 몰리는 이런 현상들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신규 공공택지 부분에 대한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했던 것도 그런 이유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3등급에 해당되는 그린벨트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은 깊어지고요. 일단 서울시와의 불협화음도 여러 가지 그런 현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견을 가지고 있겠죠.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으로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북한에 같이 올라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바쁜 일정 속에서이지만 서로 간의 이견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 않겠나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이는 불협화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9월 11일 판 포럼이었죠. 박원 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 포럼이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 중대성을 그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이런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사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박원순 시장이 주요 지지 세력 중에 하나가 환경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요구를 줄기차게 지금 하고 있죠. 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이런 환경의 파괴성을 굉장히 언급을 해서 이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말다라는 정부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좀 그 선택의 폭은 그렇게 넓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공공택지 부분에 대해서 30만호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만 가구 수도권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5만 가구에 해당되는 것만큼 서울시에서는 이 도심지에 대한 그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해서 5만 가구 이상 6만 2천 가구에 해당되는 그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차선책을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유휴지 개발, 유휴지라고 하게 되면 구치소라든가 차량기지, 그리고 용산역, 철도청인가요? 그 세 군데랑 플러스를 해서 여러 군데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용적률, 이제는 규제를 철폐를 해서 일부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높여서 용적률을 높인다라는 것은 고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용어입니다. 사실 땅을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요.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이라고 하게 되면 100m 제곱에 해당되는 그 땅에 60만큼 덮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60이고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면 60m 제곱에 해당되는 그 면적에 해당돼서 이제는 3개의 3층을 만들 수가 있다. 60, 60, 60이기 때문에 3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용적률을 300이든 600이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그만큼 높은 그 고층에 해당되는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작은 땅이지만 더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남기죠. 이게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사실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이 용적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땅의 가치가 좋아진다라는 거, 높아진다라는 거.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비싸겠죠. 그만큼 땅의 가치가 이제 높아지는데 중심지에 대한 땅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때까지 9.13 대책 이후에 소강 상태에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을 조금 더 들썩거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런 제시를 했던 그 대안을 선뜻 받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30만 미터 제곱에 해당되는 땅, 그린벨트 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 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는 권리로서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국토부 장관의 그 직권으로 해서 이를 해제를 시킬 수가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다른 방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직권으로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서울시는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 이제는 사상 최초로 3년 서울시장을 맡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잠룡이죠. 대선 주자로 있어서 앞으로 대권을 노리는 그런 잠룡에 해당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직권으로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모양새가 나쁘죠. 박원순 시장에 굉장히 스크래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아군끼리 이렇게 총을 고르는 그런 거인 만큼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두 가지 고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한번 추이를 분석을 해서 한번 어떤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그 비이성적인 집값을 잡아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언니 몰입합니다.